여러분들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시절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뭐 책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접 몸으로 겪었던 사람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워낙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기 해줬는가?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듣고 싶은 거 아주 그 뭐 정말 전문적으로 그 강의들을 아주 유익한 강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저기 찾은 게 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 물론 가끔 이렇게 그 동일방직 사례들을 그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 조금 나라 분위기가 그래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묻혀져 있던 그러한 그 사건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 나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찾아서 그 제목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서 있는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좀 스스로가 제목을 붙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4살 때 황해도 연백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피란 왔죠. 피란 와가지고 쭉 이제 인천에서 화주동, 만석동, 지금 동구,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용현동, 지금은 또 만수동 이렇게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동일방직에 처음 들어간 거는 66년도. 제 얘기가 들리나요? 네.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예. 편하세요. 마스크 벗어주셔도 되세요. 저 한 사람이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좀 답답해.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66년도에 동일방직을 이제 그 처음 입사한 거죠.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를 쭉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13년 만에 거기서 해고를 이제 그 당하게 됩니다. 아마 더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그냥 13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도 동일방직 옆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정말 그런 그 내 몸에 이제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는 내 청춘, 내 젊음 뿐만 아니라 아픔이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쟁을 알게 해준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들이 투쟁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거칠고 강렬하게 보는데 하고 보니까 투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뭐 그런 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칠은 것도 아니고 다만 투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을 뿐이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투쟁도 우리가 사랑과 어떤 그런 그 평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는 6, 70년대는 그 나라 전체가 하여튼 어려웠어요. 무척 어려웠고 가난했고, 또 동구에는 이제 그 피란민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만석동이라고 그래. 만석동 6번지에 저희가 살았는데, 이 현재는 동구. 그 바다를 끼고 있죠. 동네하고 바다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바다에 가서 헤엄치고 이제 막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이 인천 앞바다에 상당히 어장이 나름대로 풍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지락 내지는 꽃게, 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영평도에서는 그 누렇게 그냥 금빛 찬란하게 그 빛나는 그 황금 조기, 끝내주죠. 그게 좀 많이 잡혔어요. 제가 동일방직 들어갈 때 그 황금 조기를 한 개짝, 그때는 개짝이 이렇게 그 나무 개짝이었어. 그 개짝을 뇌물로 주고 제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없잖아요. 그때는 사실 동일방직 그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관리자들 집에 가서 이제 그 식물을 사라 주는 대가로 동일방직을 취직시켜주고, 그것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무상이죠, 물론. 그래서 그것도 줄을 섰었어요. 동일방직은 사실은 그 충청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과 또 그 부둣가에서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아줌마들도 있었고, 우리 엄마도 역시 부둣가에 나가서 큰 그 밀이라든가 보리, 이런 거 알랑미쌀 뭐 등등등등이 외국에서 오잖아요. 큰 배로. 그러면 이 인천 그 항만에다가 이제 배에다 풀어놓으면은 그거를 아줌마들은 배 안에 들어가서 푸대에다 담는 거예요. 푸대 내지는 이제 쌀 가마 담으면 남자분들은 힘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실어. 그럼 차에서 어디든지 이제 가죠. 그렇게 이제 그 엄마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고, 또 공장에 다니는 딸들은 또 딸들대로 있었고, 그래도 그때는 가난했지만 인간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추석이나 구정 똑같은 음식 하죠. 제사가 있으니까 빈대떡을 한다거나 떡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서로 나눠 갖다 주면 또 와, 또 가고 또 오고 이제 그랬던. 그리고 이렇게 그 만석동에 지금도 그 일부가 있는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대문이래야 뭐 형편도 없죠. 그래서 누구네 뭘 살림살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살고, 제가 어쨌든 그 동일방직에 이제 그 처음 들어간 것이 하여튼 그 18살이죠. 18살. 정말 그 솜털이 포송포송한 그런 어린 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정치적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죠. 뭐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저의 최고의 아주 목표였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은 사실은 그 큰 공장에 1,5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냥 공장, 뭐 이제 그런 그 신발 공장, 동일방직 이렇게 있었지만 동일방직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제 날짜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일방직을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선호를 해서 딸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엄마 아버지는 부둣가에 가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그래서 그 70년대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신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라든가 평화, 정의, 글쎄 그런 거가 있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체감을 못하는 1인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언니가 동일방직을 먼저 다녔고 우리 엄마는 부둣가에 가서 그렇게 일을 했고 저도 또한 언니 소개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뇌물로 주고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그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어요. 야,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는 생각에 돈 벌으면 남자 동생 하나 있는 거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나도 부지런히 돈 벌어서 와가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그 엉뚱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이 총각이가 그런 하여튼 일을 얼마나 억적같이 잘했는지 이름도 이 총각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했지만 일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관리자들 생산 공장에서 1분에 140보가 표준이에요. 이렇게 딱 간판에 붙여서 들어가면. 근데 저는 1분에 150보, 160보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당시에 동일방직은 카톨릭 노동 청년회라고 천주교의 액션 단체인데 거기 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언니들한테 제가 어쨌든 화장실을 그 부서를 건너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다가 그 언니들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노동 청년회라는 그 화수동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생활 나눔 같은 거 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생활 나눔을 하다 보니 처음에 동일방직 들어갈 때는 정말 가난도 내 탓이요.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내 팔자 소관이다.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 저기를 이제 보는 거야. 확실히 아는 건 이제 물론 노동조합에서 통해서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눈을 이제 이렇게 뜨는데 그때 이제 전태일 그 열사 알죠? 전태일 열사 죽음을 이제 그 지도 언니로부터 그 지도 언니는 산업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퇴사를 하신 분인데 그 언니가 내려오셔서 지도를 했어요, 우리들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가 돼서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뭘 몰랐던 거죠. 그러던 차에 그 지오세 그거를 하면서 산업선교회도 우리보다 2년 후에 그 개신교에서 하는
산업선교회라고. 조하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그때 그 총무였는데 그 동일방직에 그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들어왔어요. 들어오려면은 6개월 동안 현장 체험을 해야 산업선교 총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노목과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여자 목사님인데 일을 하고, 그러고 작은 소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카톨릭 노동청년회 그 멤버들이 그 부서가 23개 부서가 있는데 23개 부서에 큼직큼직한 부서의 조장 반장들이 다 카톨릭 노동청년회 언니들이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목사님이 들어와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제 그 소그룹 만들어진 게 산업선교 회원 그룹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72년도에 그 사람들이 노동청년의 산선 회원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만연했고 가부장제 또한 아주 엄격시됐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남녀 차별은 오랜 이제 그 관행시 되어 왔어요. 여성들도 또한 그 분위기에 순응하면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1972년도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 여성 지부장의 탄생은 보통 큰 저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정말 그런 그 남자들하고 차별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그 소외당하고 나도 셋째 딸인데 아들 보라고 총각이라고 지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여성이라면 그 당시엔 아침 일찍 차 앞에만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이제 그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여성 해방, 노동 해방을 외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죠. 그 해방의 깃발은 정말 그 카톨릭 노동 청년회와 산선 회원들이 정말 수년간 그 각성된 조직에 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때는 저희는 진짜 순진했습니다.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고, 제가 사실 동일방지 이걸 알게 된 것은 들어간 지 참 몇 년 후에 했죠.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3번째 거기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는데 중간에 주길자 씨, 남보원 씨 부인이 첫 번째 하고 2번째가 이제 그 산선 회원이 하나 되는데 너무 압력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이라는 이제 그 빌미를 가지고 이제 퇴사를 합니다. 한참 그때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3교대였잖아요. 3교대였는데 아침에 이제 그 6시에 막교대 해가지고 2시까지 하고 또 2시에서 10시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하는데 밥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식사 시간이 없어서.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놀잖아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전혀 한 달 내내. 그럼 어떻게 견뎌? 사람인데. 그때는
10대, 20대니까 한창 정말 그런 그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끝나는 일요일 날 아침에 그게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아침에 1시간 이상을 그 주임까지 이제 그런 그 남자였었어요. 반장은. 주임이 모여놓고 1시간 이상을 연설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 잘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청각이가 아니 일을 얼마나 더 잘하냐. 우리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고 아마 바른 말을 제법 좀 이렇게 가끔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72년도에 여성집행부가 이제 그 탄생되기 전에 대의원이 선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서 중에 23개 부서 중에 우리 정방이 제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 거기에서 이청바이가 당연히 단독 출마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의원이 피선이 됩니다. 72년도에. 그러면서 정말 이제 세상 만난 거죠. 세상 만나가지고 뭐 완전히 거기에 그냥 그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노동조합은 그 많은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줬고, 내가 아까 가난한 것이 내 탓이고 부모 탓이라고 했는데 그 현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들이 이랜만큼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 되는구나 하는 현주소와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더군다나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그 간부들은 적어도 교육을 시키고, 조합원들은 간부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건 뭐고 근로기준법이 뭐냐 이거 이제 겨우 이제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구나. 새로운 세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만석동에는 사실은 그 공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하나 없었어요.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뭐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교육을 더군다나 시켜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도 그 카톨릭 노동 청년회, 청년회와 개신교 도시 산업선교가 전부였었어요. 우리 이제 그 카톨릭 노동 청년회는 그 생활 나눔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관찰, 판단, 실천. 그걸 토대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 들어가서 우리 주변을, 우리 동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때 다 지방에서 올라왔고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죠. 그래서 친언니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카톨릭 노동 청년회나 아니면 산업선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의식 교육이죠. 그리고 산업선교에는 주로 이제 그런 야외에 가는 거, 놀이문화.
그러니까 뭐 이제 꽃꽂이 만드는 거, 또 먹는 게 부실하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같이 공동으로 반찬을 해서 해먹는 거. 뭐 이런 것 등등 기타 반도 있었지 내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점점 그 모임을 통해서 눈부터가 달라지는 거야. 눈부터 달라지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고, 거기서도 교육을 시켰지만 2시에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회운동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당시에 정치를 알았겠습니까? 경제를 알았겠습니까? 사회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눈 뜨면 돈 벌러 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겨우 이제 야간 끝나고 갈 수 있는 데가 자유공원 자유공원 가고, 저기 송도의 청량산이 지금 무슨 산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가고, 그랬던 게 이제 전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노동조합, 또 이제 그런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학교가 아닌 바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 그러기에 그 누구라도 학벌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 등으로 사람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그거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아직까지 이제 그냥 혼자 살거든요. 그러고 그냥 밤낮 입고 다니는 것도 후줄구레하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날 보고 이 총각이 신세 조졌다 신세 조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물론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당신네들 얘기지, 그 사람들 말뿐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거기에 뭐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둥되는 삶,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그 뿌리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투쟁에 치열했거든요, 사실. 투쟁에 치열했는데, 야, 다른 년들은 다 지랄하다고 시집 잘 가는데, 시집을 가서 잘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나서 시집도 안 가고 지금까지 그러냐. 동일방직 때문에 이제 너도 참 그렇게 됐다, 인가 팔자가 그렇게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나 싶어요.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60여 년 살아왔습니다. 지금 70대가 넘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60년의 세월은, 60년의 그 여정은 무척이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어떤 정치운동 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겠다고 외친 것이 죄가 돼서 감옥을 들락거려야 됐습니다. 감옥을 가야 되고 또 2년이나, 만 2년이나 제가 도망을 다녔어요. 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래서 저 설옥도까지 제가 갔다가 왔는데, 어쨌든, 근데, 나 하나로다가 그걸 당해야 되고, 정말 겪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그런 정법으로부터, 그런 경찰로부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언니 인들을 대라, 딸 있는 데를 대라, 그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중동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도망가 있을 때예요.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동생을 있는 데를 얘기하면 비자를 내주겠다. 누나가 있는 데를. 근데 뭐 내가 식구들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불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안 했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동생 때는, 제가 남자 동생 때는 감옥에 있을 때고, 하객동. 또 막내 동생이 있을 때는 도망 다닐 때고. 그러니까 저는 동생들한테도 빚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중동까지 막혀서 못 간다면 이 누나가 평생을 원망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 이제 그런 쥐가 몰리다 이제 고양이를 문다고. 근데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제가 도망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그런 천주교 신자니까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그때 현상금까지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겠다. 이 신부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나오겠다니까 그냥 자수하는 줄 알고.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데리고 동부경찰서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만저만해서 정말 죄송하다.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드려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소곳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복 과장이 이 총괄이가 자수했습니다. 자수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확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환영을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이 정복을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나는 여기 앉았고 과장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간석 오거리 그쪽 지나가면은 제일시장 그 앞에 피란민들이 많이 살아요. 학구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동일방직 사람들도 자취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해고됐을 때죠. 해고됐을 때 그냥 그 사람들 직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직장에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7번이나 해고당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동생들한테까지. 나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저거 이제 그냥 나도
결판을 내자 그러고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제 커피를 타다가 자기네 상사한테 한 잔 주고 나 한 잔 주고 과장한테 이렇게 한 잔씩 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커피 마시고. 제가 오늘 온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건지 소장님 더 잘한다. 노동조합 지켜서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는 게 죄냐. 근데 왜 가족들한테까지 이러고 새빵살이 사는 사람 새빵살이 째껴나고 노점상에 가서 뭐 배추 조금 넣고 파는 것도 다 하고 7번씩 7번씩 해고 당하고 그럼 우리 보러 이 세상을 떠나려는 거냐. 당장 내 동생이 지금 이렇게 중동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 얻으려고 하는데 비자를 안 내준다. 내가 그랬더니 이 서장이라는 사람이 미쓰리 무슨 얘기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라. 못 들었습니까? 보고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는 거야. 진짜 못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중차대한 사실을 지금 당신이 이 무궁화 3개인가 4개인가 달았어요. 그것만 번쩍번쩍 달고 뭐 앉아 있는 거냐. 그때 말이 좀 거칠잖아요. 자세히 미쓰리가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과장은 이제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 그러고 나서 한 10분 이상 이렇게 얘기 10분 15분 이상 했으니까 커피가 이만큼 식었잖아요.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서장 얼굴에다 확 뿌렸어요. 그냥 제가 야 이 개새끼야 뭐 몰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확 이제 뿌렸더니 뜨겁기도 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니까 이 과장이 막 쫓아나와서 손수건으로다가 막 이렇게 막 닦아줘. 그랬어. 나 이제 올 때까지 왔어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응? 그러고 나서 걸음 하나 살려라고 막 도망 나와야죠. 그때 현상국까지 붙었었는데 그땐 젊어서 그래도 빨랐고 그래서 막 뛰쳐나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저는 비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분풀이라도 해야 되겠다. 3일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2년 동안 가서 중동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나마라도 정말 제가 그 누나 체면을 좀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 내가 1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 동생들이 그렇게 잘해요. 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 그 막내 동생도 조그만 그 서구에 간 목재 단지가 많잖아요. 거기 격리로 있다가 하도 형사가 찾아오니까 공고 사직당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3일 만에 이제 가서 이제 돈을 버니까 그래 이래서 할 말은 해야 되고 투쟁은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물론 이렇게 배우고 또 얻었고 했지만 그러한 교통을 겪으면서 나라고 왜 정말 저기가 없겠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식구들 압력받을 때 그 고통을 겪을 때 제일 하여튼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의 투쟁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공동체를 이제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흔들릴 수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나도 또 이 사회를 사는 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내가 평화롭게 살고, 내가 정의롭게 사는 걸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한다고 그래서, 바란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와 평화와 정의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터지는 투쟁을 통해 쟁취,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저는 온몸으로 겪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카톨릭 노동 청년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66년도에 동일방직 들어갔고 67년도에 제가 우리 집안에선 처음으로 영세를 받게 됩니다. 영세를 이제 받고 그냥 일요일날 의무신자로서 이렇게 들락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흔들릴 때 역시 그 신앙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신앙이 주는 힘과 동지들의 그 뜨거운 격려, 함께함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는 거.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저는 67년도에 영세를 받았으니까 꽤 됐죠. 한 50년 가까이 됐나요? 그래서 영세를 받으면서 옳고 바르게 살려고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 배웠고, 또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했고, 저는 정말 남달리 투쟁 열심히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투쟁했고 쟁취도 했습니다. 물론 다 이룬 건 아니지만, 다 얻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얘기하는 주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아까 제가 그 교회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 신자분들 계시나요? 교회 나가시나요? 안 나가? 교회 나가세요? 교회나 뭐 천주교나 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착한 거하고 바르게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착한 거, 글쎄 제 나름대로 보면 착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런 거 함께 살려고 노력하면서 뭐 내 이웃들의 어려움, 어떤 뭐 정말 그런 그 물질적 가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아픔 주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여기 이제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 계시니까 말하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 말씀이지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과제인 이 사회,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슬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정말 기뻐해주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저도 물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쓸 뿐이지. 열여덟 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런 그 꿈과 희망과 그 정말 그런 그 젊음이 넘쳐나는 아리따운 소녀가 지금 이 삶을 걸어오면서 6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벌써 70이 넘은 할머니가 됐어요. 나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 야,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세월, 그래도 게으르지 않고 비켜가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그 정말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그 희망,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좀 좋은 사회를 뭐 제가 한 몸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열에서 제가 비켜가지 않았다는 거. 용기가 됐다. 응? 용기가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살고자 해왔던 그런 그 세상, 꿈꿔왔던 그런 사회, 이런 거는 헛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여정에서 굴곡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사실. 내가 찾고자 했던,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것들이 역시 찾지 않았나.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분이 질문했듯이 그러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 쳤는데 사회가 달라진 게 있냐? 이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나 여성들 진출이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엄청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힘은 남성들보다 조금 좀 약할지 모르지만 이게 모든 일 해내는 거 보면 진취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각 공사라든가 어떤 그런 이런 법적으로 정치인 쪽으로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여성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성들은 계속 이제 더 많이 남자분들 여기 2분 계신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을 이제 찾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값진 삶을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무엇하고도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바꿀 생각이 없고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한 만큼 그래도 내가 많은 것을 쟁취하지 않았나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의문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일방직에 대해서 들어봤고 산업선교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단식하셨을 때 이제 산업선교회를 문다고 없앤다고 하수동에 네, 그래서 들어가셨댔어요? 네, 단식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같이 릴레이 단식 동참도 하고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여성 노동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하셨을 때 약간 이렇게 피하신 곳이었나요? 그런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약간 산업선교회가 약간 문화 유산? 약간 현재 유산 같은 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좀 알았죠. 동일방직이라는 곳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들었던 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잘 가셨댔네. 그래서 이제 좀 하니까 여성 노동자의 길이라든가 여성의 삶이라든가 하면서 동일방직에서 산업선교까지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들러서 떡이라 이런 거 사 먹던 그 시장도 들르고 좀 그러는데 글쎄 그럼에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산업선교도 와보고 동일방직 앞에도 정말 와보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런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저기더라고 또 세상이. 그래서 정말 어디 소속감을 갖지는 않지만 이런 모임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같이 가서 함께 만나고 또 말도 하고 그래도 함께 힘도 보태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 나도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취직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취직 사실은 지금 학벌이 이제 그 아주 높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아주 뭐 전문대라도 나오잖아. 지금 무조건.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공장 같은 데는 안 들어갈라. 아르바이트. 좀 조그만 이제 커피집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데서 하지. 이게 장시간 노동을 해서 기름때 묻히면서 뭐 하는 거는 이게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동에도 공장들이 많이 비어 있고 정말 외국인들이 그나마라도 채워주지 않으면은 공장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세상은 많이 이제 변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대통령이 몇 번을 바뀌었나 봤어요.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윤보선 대통령도 잠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최규화,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저기 최규화, 다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런데 저는 그러한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어려운 저기에서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또 내후년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언제 한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처음 시작하던 때인데 서울에 어느 모임을 갔어요. 갔더니 자기 이름 지금 쓰는 이름 말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명찰을 달래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걸 이렇게 써서 달았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걔 운동하는 그 학생 출신인데 그러면 희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왜 왔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납니다. 사실은. 또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잠깐 막 대단하다는. 아니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또 오셨어요? 세대가 비슷해. 연세가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몇 년생이냐 하면은 47년생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저보다 한 살 세대. 한 살 아래요? 아니 제가 많아요. 한 살 더 많으시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요 동네 사세요? 예, 모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사람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시구나. 배울 것도 있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그 선생님 이래 살았는 이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우물한 깨구리처럼 요걸 겨우겨우 살아가 여기까지 온 거같아. 그래도 남한테 비치지 않고 사는 것만도 잘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 남의 삶을 정말 그런 아프게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뭐 내 자식들 잘 키우고 딴 사람한테 저기 안 주고 살아오셨으면 잘 살아오신 거죠. 뭐. 나야 또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은 여자로서 대단하다. 진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절실했고, 너무도 정말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천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또 아픔도 많았죠. 아픔도. 참 아픔도 많았는데 그 아픔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아픔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우리 안에서 조직이 그렇게 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등 돌리고 나가는 그 일종의 이제 그 이영숙 2대 그 지부장도 결혼을 빌미로 나갔지만 처음에는 인천정보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줬는데 그 다음엔 어디서 직접 오냐 하면은 남산정보부 거기 그 대공분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생긴 자체가 달라요. 아주 눈에서 막 살기가 돌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그 협박을 하고 그 약혼자한테까지도 그럴 역량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결혼이라는 걸 내걸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참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적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이려고 총알을 퍼부어댔는데 대장이 등 돌리고 도망을 가나 우리는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도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산업선교 이제 출신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떡하겠어요. 자기 결혼하겠다는데.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항상 그 아픔을 주는 사람은 먼데 있지 않잖아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주죠. 그 투쟁하실 때 같이 옆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하면서도 이제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현장 내에 아니면 외부에서. 그 현장 내에서 조직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조직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는 거의 한 70~80% 이상이 함께 했어요. 그 나체 시위하고 뭐 똥물 이렇게 정말 받아가면서 78년도 2월 21일 날 이제 똥물 사건 났고 77년도 7월 23일 날 이제 나체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회 단체들이 많이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 격려와 힘을 주었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내 힘의 한계가 있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물론 처음에 조직을 다 바꿔놨지만 저 위에 그 정보부에서 와서 직접 가족들도 압력을 주고 당사자한테 압력을 주고 막 그 협박을 하는 데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부경찰서를 정말 그 내 집 떠나다니듯 했어요. 밤낮 그 해고 복직시키라고. 내가 1년을 조금 못 살았는데 하객동에 가서 그때에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많았지만 그런데 그 유인물을 뿌리다가 경찰서에 이제 갔고 박정희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저기 하객동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에 그 기독교회관이 종로 5가에 있어요. 거기선 그때 매주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 목요 기도회는 다 이제 그 아들 자식들 그 민주화 운동한다고 감옥 가고 도망 다니고 죽고 이제 그랬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저기 하는 데거든요. 그때 나도 나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동일방지 사건을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지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나가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똥물 뿌리는 그 장면을 연극으로 다 재현하는데
너무 억울하게 이제 감옥을 갔잖아요. 근데 그걸 재현하는데 내가 막 울었어요. 막 그냥 통곡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연극을 끝나기도 전에 이 프랭카드를 뜯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외치려고. 그때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정경들이 베란다로 한쪽 베란다로 가서 거기가 2층이야 3층이야 2층이구나. 베란다로 가가지고 박정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박정희는 빨갱이라고 외쳤어요. 누군가가. 그땐 난 모르지. 근데 그거 생기고 처음으로 밑에 정경들이 대기하고 있던 정경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백골단이에요. 백골단.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이제 막 숨어가지고 그 선배 언니 손을 잡고 그 베란다로 가는데 전현이다 전현이다 나를 이제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2층에서 아래로 내동갱이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가 그 동대문 경찰서야 서대문 경찰서에 거기 가까운 데로 갔어요. 갔는데 박정희는 빨갱이라고 외친 사람을 대라. 그러니까 우리 동일방지 식구가 처음에 외치지 않고 딴 사람들이 외쳤는데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막 외친 거야. 근데 나는 사진이 찍히면은 번쩍번쩍해야 찍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야 거기가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그때? 거길 갔더니 이게 다 찍힌 거야. 이게 볼펜 빨간 볼펜을 해서 야 이년아 거기가 무슨 초상 났냐? 왜 네가 고골 하냐 이거야. 네 고골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막 저기 했다는 거죠. 아 그때 죽다 살아났어. 죽다 살아났어. 이제 죽는구나. 왜냐하면 이름을 대래. 박정희는 빨갱이라고 외친 사람을 왜 대래는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신자로서 내가 간절하게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느님 저는 절대 그 강누구인데 그 이름 숫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죽지요. 그건 죽어요. 죽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려고 제가 죽다 살아난. 끝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연은 완전히 빨갛다 못다 막 19만 년이라.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또 특별한 거 있나요? 없습니까? 예. 없으면 끝낼까요? 예.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